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큐슈 오이타현 해안가에 있는 마을 히지마치. 그 이름이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적한 도시처럼 느껴지지만 산리오가 헬로키티를 메인으로 한 하모니랜드를 만든 이래 일본 관광객들에게 꽤나 인기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국내와 중국에서도 헬로키티 팬들은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곳으로 여기를 뽑기도 하죠. 35살의 주부 마치코 씨는 남편과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는 이 한적한 도시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각 10살, 7살로 아직은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기 때문에 그녀는 하루하루 육아에 전념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남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주부의 삶일지 몰라도 그녀는 가족과 함께 가족을 위해 사는 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9월 12일 월요일, 매일 비슷한 날을 살아가던 그녀가 그날만큼은 하나둘씩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평범했던 날이 조금씩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이날 마치코 씨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먹이고 등교 준비해준 후에 배움까지 하는 게 일상이었죠. 아이들의 학교는 집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걸어서는 2-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날따라 일어나 보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마치코 씨는 늦잠을 잤고 아침 준비가 늦어졌고 결국 시간에 쫓기다가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오전 9시 45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딸아이의 치아가 빠졌다면서 급하게 학교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전화를 끊고 마치코 씨는 차를 가지고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이가 빠진 아이를 데리고 치과에 데려갔고요. 치료가 끝난 후에 그녀는 병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마트 마루쇼크에 들려서 딸과 함께 장을 봅니다. 그 당시 남아있는 CCTV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전 11시 30분, 엄마는 딸아이를 다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요. 그때까지도 몸 상태가 회복이 되지 않았던 그녀가 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엄마는 집에 가서 한숨 자고 있을 테니까 우리 딸 끝나면 전화해. 시간이 지나 오후 2시 반. 수업을 마친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웬일인지 응답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직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후 3시쯤 아이는 홀로 걸어서 집에 귀가했는데 집 앞에 도착한 아이는 순간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항상 문단속을 잘 알아던 엄마였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죠. 아이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마치코 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잠깐 집 앞에 나간 거구나 라고 여겼고 딸은 짐을 풀고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날 저녁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그렇게 실종 상태가 됩니다. 바쁘게 한 가정을 돌보던 주부 마치코의 실종. 결코 자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지품이 뭐가 남아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그녀와 함께 사라진 물건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아내가 자주 들고 다니던 파우치와 지갑이 들어있는 작은 백, 그리고 집 열쇠와 차키. 이 물건들을 봤을 때 그녀가 잠깐 나갈 때 챙길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핸드폰은 집에 그대로 있었고요. 차량 또한 집 앞에 세워져 있었죠. 단순히 근처에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보기엔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것도 정말 이상합니다. 그런데 한편 아내의 물건을 뒤지던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들마저 함께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그건 바로 아내가 평소 사용하던 하얀색 베개와 캐릭터가 그려진 딸아이의 목욕 타올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하얀 꽃이 달린 하늘색 샌들까지. 특히나 이 베개와 목욕 타올은 아내가 평소 집 밖은커녕 방 밖으로도 가지고 나온 적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없어졌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말 혼란스러웠죠.
게다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그날 마트에서 딸과 함께 산 음료가 마시다가 만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집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뭔가를 정리할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게다가 함께 사라진 가방 속에는 마치코 본인과 자녀들의 건강보험증, 현금카드, 신용카드도 들어있었지만 그날 일에 사용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아니 애 둘을 두고 마치코가 이렇게 가출을 했을 리는 만무하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며칠 뒤에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생일 파티가 예정되어 있었죠.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종 3일 전엔 같이 노래방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전혀 우울하거나 힘든 모습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혹여 내연남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가능성은 전무했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납치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짙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경찰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남편에게 따르면 수사 초반 경찰은 집안에 침입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감식 없이 DNA 채취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상에 지친 아내의 가출로만 보았던 겁니다. 나중에서야 조사하면서 수색경까지 동원했고 이 마치코의 냄새를 따라 흔적을 쫓았지만 웬일인지 이 수색견은 집 앞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죠. 주부 마치코는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과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시간은 무심히 흘러버렸고 그렇게 한 달째 되던 날 집으로 의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실 남편은 지난 한 달 동안 갑작스럽게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화기를 들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리고 전화가 끊겨버렸죠. 너무도 희미하게 들린 목소리였기 때문에 아내인지조차 판단이 힘들었습니다. 철렁한 남편은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은 없었죠. 그런데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도 전화가 계속돼요. 그런데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없다가 몇 초 뒤에 그냥 끊어져 버리는 일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혹여 어디론가 납치된 마치코가 도움을 청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게 그냥 장난 전화인지 도저히 알 수 없던 남편은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실종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히치마치 마을에서 비슷한 시기 의문의 여러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던 것인데요. 우선 마치코가 실종되기 2개월 전인 2011년 6월 27일 한 가정집에서 노부부가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부분은 사체가 발견된 집이 마치코가 실종 당일 방문한 치과의 바로 옆집이라는 것이었죠. 물론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도 근방에서 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혹여 근처에 한 사람의 소행이 아닌가라는 걸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3년이 지난 2014년에 노부부 사망 사건은 동반 자살로 결론났고요. 이게 부검을 해보니까 다툰 흔적이나 반항의 흔적이 없었다는 게 주 이유였습니다. 사실 3년이나 지나고 나서 동반 자살이 판명된 부분은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은 관련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그런데 끝은 아닙니다. 마치코 씨가 실종된 바로 다음 날인 9월 13일 이 히지마치에 살던 2살 아이가 행방불명됩니다. 아이 엄마가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차 안에 둔 채 잠깐 마트에 들어갔는데 5분 후에 돌아와 보니 딸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마트의 이름은 마루쇼크. 또 한 번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마치코가 실종 직전 딸과 함께 장을 봤던 곳입니다. 이 작은 해안가 마을에서 하루 사이 마트를 들렸던 사람이 2명이나 실종되는 사건. 이번에는 그 마트가 뭔가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추측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종 사건은 사실 반전이 흘러가죠. 차에 있던 딸아이가 사라진 지 5개월 만에 용의자가 체포되는데 바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육아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살해했고 사체를 유기해버린 아주 끔찍한 전말. 딸의 백골 시신은 히지마치 묘지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여긴 인구 2만 8천 명의 조용한 해안마을. 그런데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까지. 새 사건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마치코 실종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설들을 좀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납치를 목적으로 용의자가 집에 침입을 했고 그녀를 차에 태워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색견이 그녀의 집에만 맴돌았던 것도 설명이 가능해지죠. 범인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녀의 손가방을 챙겨갔고 베개와 타올은 저항하던 그녀를 질식시키기 위해서 쓴 것이라고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납치를 했냐는 건데요. 사라진 돈이나 귀금속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재물을 노린 강도가 아닌 오로지 사람 마치코를 노린 범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토요미스테리를 즐겨보시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유독 일본 여성 실종 사건에는 납북의 가능성이 늘 언급됩니다. 과거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수많은 실종 사건이 실제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이 드러났고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납북 피해자가 무려 17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모녀, 주부, 학생처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해안가와 인접한 곳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히지마치 역시 해안가에 있는 마을이고요. 이후에 실종되고 집으로 의문의 전화가 걸려와서 말없이 끊는 사례 역시 이 납북 일본인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북한은 일본인을 납치했던 걸까요? 그건 북한 공작원의 신분을 이 납치한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인과 가장 생김새가 비슷하고 또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나라로 입국하기가 쉽기 때문이겠죠. 한편으로는 공작원들이 일본에 잠입을 하기 위해서 유창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익혀야 하는데 그 교육을 해주기 위해 납치자들을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마치코 실종과 납북의 연관성은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실종 사건이 벌어지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으면 납북 의심자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국민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기도 했죠.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가정의 아내였던 마치코가 실종된 이래 가족들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게 됐고 남편은 아내와 마지막 함께 있던 그 집을 지키면서 매일같이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그 고통은 스토리로만 전해 듣는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실종을 알리고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블로그의 내용들은 삭제된 상태지만 남아있는 소개글을 통해서는 여전히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는 그 남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은 마치코 씨가 사라진 지 어느덧 10년. 부디 사랑하는 두 아이들이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